안녕하세요, 박원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한 6개월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너무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약간의 그런 자괴감도 들고 내가 이러려고 리뷰를 촬영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즘 너무너무 핫한 차량이에요. 3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대형 차량, 지금 뭐 중대형 차량인데 중대형 차량의 대명사 대표 주자 그랜저입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6세대 6번째 모델이고 이번에 네이밍은 그랜저 IG라고 하고 있네요. 엔진은 2.4, 3.0 가솔린이 있고 2.2 디젤 그리고 LPI 3.0 있고요. 앞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라도 더 먼저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전시장에 들어온 차량을 하게 됐는데요. 밖에가 약간 대로변이다 보니까 차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좀 양해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날 양해만 구하는 것 같아. 자, 전체적인 이미지는 예전에 그랜저보다는 좀 더 우락부락해진 느낌인데 이래 HD들이 많이 가미가 됐고요. 전에도 보면은 다단계식으로 전체적으로 딱딱딱 계단식으로 낮아지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살짝 둥그스름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저는 우선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전체적인 프론트 포지션이 좀 아래로 내려갔어요. 하단부로 내려갔는데 특히 라이트가 보니트 라인보다 라이트가 무려 뭐 제가 볼 때는 얼핏 한 10cm 이상 내려가다 보니까 차체가 낮게 깔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좀 하단부에 위치함으로써 좀 깔린 묵직한 느낌, 스포츠카 같은 낮은 차고의 그런 느낌을 들고 있고요. 실제로 그랜저가 옛날에는 우리 회사 대표님들이 타던 그런 고급 세단이었는데 지금 30대, 40대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또 구입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젊은 취향에 맞춰가지고 좀 더 젊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스포티하게 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니트 라인은 가운데서부터 쫙 뻗어나가는, 예전에는 이제 중앙에 HG는 있었는데 얘는 이제 쭉 뻗어나가는 디자인이고요. 마치 공기를 가르듯이 그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 보면 여기 파팅 라인이 그 아일랜드 후드라고 해가지고 본네트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파팅 라인이 이렇게 잘라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 자체는 만으로 둥그스름하게 하나의 섬처럼, 그래서 아일랜드 후드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전체적인 옛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제네시스처럼 본네트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앞에 후드가 좀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파팅 라인이 범퍼 후면 쪽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유행하고 있죠. 한 2,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자, 라이트는 굉장히 이뻐요. 저는 데일라이트 요즘 많이들 다 들어가고 있지만 데일라이트가 이제 이렇게 U자로 생긴, 알파벳 U자로 생긴 모양이 예전에 더뉴 맥스크루즈 리뷰할 때 그 후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하향 모두 프로젝션 타입이 적용이 돼요. 프로젝션 타입은 뭐냐면 이제 돋보기 렌즈처럼 들어가지고 빛을 모아서 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진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반사판일 때보다는 훨씬 더 빛이 이제 멀리 퍼진다,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시된 차량은 이제 벌브 타입이긴 한데요. 램프는 벌브하고 LED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LED 방식은 아무래도 이제 색감이 이제 태양광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덜하고요. LED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이 2만 시간이에요. 우리 기존에 태양광을 낼 수 있는 게 이제 HID라는 램프가 있었는데 HID는 이제 수명이 조금은 더 짧습니다. 조금 약간 10배 정도. 그러니까 HID는 2000시간, LED 램프는 2만 시간 정도로 이제 수명이 길다 보니까 10배로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거의 반영구적인 느낌이 들고 있어요. 눈의 피로도도 덜하고. 그리고 LED 램프를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핸들을 꺾었을 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꺾었을 때 라이트도 똑같이 좌회전하면 왼쪽으로 살짝 꺾어주는 그런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미등을 경사해가지고 포지셔닝 램프 역할을 저녁에는 이렇게 포지셔닝 램프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낮에는 데일라이트로 환하게 이제 LED 불빛이 켜지고 있고요. 라이트를 옆에서 보면은 램프 위아래로 무슨 커버가 감싸져 있어가지고 사람 눈 보는 것 같아요. 전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진짜 사람 눈 아닌가, 말도 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하단부로 내려볼게요. 하단부에는 이제 시그널 램프가 위치해 있는데요. 시그널 램프 굉장히 길어요. 얘는 이제 벌브 타입하고 LED 타입하고 두 가지 있는데 낮은 트림에는 이제 벌브 타입이 적용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널 램프가 이제 LED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LED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빛의 이제 명확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렷해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광량의 LED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에어 커튼, 휠 에어 커튼이 있는데 이거는 뭐 AD 때부터 좀 적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휠 에어 커튼의 역할은 뭐냐면은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냉각 기능도 있어요. 브레이크가 이제 열을 받게 되면은 이제 냉각을 좀 더 빨리 시켜줘가지고 또 브레이크가 좀 더 잘 듣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우리 세틴 크롬 몰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제네시스 G80 그리고 EQ9 홈그레이드에도 마찬가지인데 중앙에서부터 쫙 와이드로 빼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래 포인트로 하단부에 이제 포인트를 줌으로써 뭔가 볼거리를 최대한 아래로 치중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 좀 많이 깔려있다. 예전에는 이제 범퍼 하단부 굉장히 밋밋한 차들이 많았는데 포인트 요소를 아래다가 요즘 많이 주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얍실한 게 아니고 좀 도톰해요. 그리고 이게 라인도 살아있어가지고 공격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프론트 전면 모습에서 포인트 되는 부분인데 이제 라지터 그릴이 좀 인상적이에요. 요즘 나오는 거는 이제 i30서부터 현대에서 이제 캐스케이딩 그릴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캐스케이딩 그릴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헥사고널 그릴하고 비슷한데 좀 더 이제 위에 엣지를 좀 더 늘려놨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측면 하단부를 이렇게 살짝 라인을 줬어요. 아래로 꺾이게. 마치 이제 무작위 모양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i30랑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나올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캐스케이딩 그릴을 모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세팅 크롬 라제터 그릴인데요. 라제터 그릴 두 종류가 있어요. 크롬이 있고 그 다음에 세팅 크롬. 지금 얘처럼 이제 은은한 무광, 알루미늄 느낌이 나는 무광의 세팅 크롬과 반짝반짝한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선호했잖아요. 어르신들. 반짝반짝거리면서 차 커 보이고 화사해 보이고. 예. 얘는 화사하지 않고도 은은하면서 난 점잖으면서도 멋있다. 뭐 이런 거를 중후하다. 그런 고급감을 좀 더 연출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대자동차 엠블럼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엠블럼이 제 한 뼘 더 하고 2만원, 한 뼘 더? 한 뼘만 하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약간 뭐랄까 우레탄 코팅이 된 것 같은 밋밋한 느낌인데요. 입체감을 주서 안에서 봤을 때는 수족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체감이 있고 현대에서 엠블럼 크기를 굉장히 늘린 만큼 이 차량에 대한 자부심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차들도 만든다, 난 자신 있다 라고 하는 현대자동차의 자신감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현대에서 지금까지 썼던 방식과는 좀 틀리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이솔리드 도료를 사용함으로써 오렌지 필이라고 하는 약간 우둘두둘한 그런 느낌, 빛을 반사시켰을 때 우둘두둘한 그런 느낌을 좀 더 완만하게 깔끔하게 도전 처리가 되는 그런 도료로 바꿨고요. 그리고 취약 부분, 범퍼 이런 엣지라든가 이게 스톤칩이 날 수 있는 부분들 같아요. 취약 부분에는 도료를 예전에는 한 번 뿌렸지만 지금은 두 번씩, 취약 부분에는 이제 두 번씩 도료가 칠해진다고 합니다. 이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도장 강도가 도장 품질이 이제 32% 정도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전면 유리 지금 굉장히 좀 놀란 게 뭐냐면은 EQ9 100에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긴 하지만 EQ9 완전 고급 차량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원 글라스가 들어가요. 앞에 전면 유리하고 1열 좌우 해가지고 3면의 유리가 차원 글라스가 적용이 됩니다. 차원 글라스는 아무래도 밖에 들려오는 노이즈를 많이 개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풍절음도 많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신경 썼다라고 느껴지는 게 앞유리 사이드 몰딩이 들어가요. 좌우로. 요즘 i30라든가 이런 차량에도 사이드 몰딩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유리 위에 한 번 더 몰딩을 입혀가지고 외부 소음을 차단했을 뿐더러 공기 저항도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신경 쓴 거, 본네트 안에 와이퍼가 숨어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와이퍼가 물론 이게 위에서 보면 당연히 보이긴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본네트 라인 안에 와이퍼가 숨어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좀 더 원활하게 흘러주게 해준다. 공력 성능을 개선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HG랑 이번 IG, 그랜저 IG하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옆에서 봤을 때 느낌이 HG보다 전반적으로 뒤로 빠져 있어요. 보네트가 더 길어졌어요. 롱 후드 쇼 데크 타입. 우리 제네시스 G80 광고 보면은 완벽한 비율이라고 광고하죠. 저도 G80, DH, 그러니까 제네시스 봤을 때 처음 느낌이 어떻게 저런 비율이 나오지? 되게 스포티하다 라고 느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네트가 길어졌어요.
앞에 프론트 카울이 5cm 더 뒤로 밀려나고 그 다음에 트렁크 라인도 4cm 뒤로 더 밀려났어요. 전체적으로 살짝 뒤로 빠지면서 더 스포티해 보이고 공격적으로 보이고 안정적인 그런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인도 지금 예전에는 엣지를 많이 썼는데 요즘 좀 둥글수를 얘는 엣지가 그게 많이 심하진 않고요. 둥글수름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윈도우 몰딩 보면은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건 똑같아요. 예전에도 뭐 그랜저 HD도 감싸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번에 그랜저 IG의 특징은 뭐냐면은 감싸고 있는 세팅 크롬 몰딩 같은 경우 감싸고 있다가 백미러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엔 백미러 디자인이 그렇게 되게 다들 심플했는데, 와,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이 될 수 있구나라고 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몰딩 자체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고, 난 이렇게 더 연장돼서 더 커 보인다 라고 하는 효과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밀러 전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안으로 쭉 꺾어 들어가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게 상단부, 잘 튀어나온 상단부 포인트고요. 안으로 꺾여 들어가면서 공력 성능을 훨씬 강화한, 난 이렇게 빠르다, 공기를 찢어버릴 테야,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뭐 옆에 시그널 램프 똑같이 들어가고요. 하단부에 보면은 또 몰딩이 들어가는데, 이 몰딩이 아래서부터 위로 쭉 올라오는데 이 도어 핸들하고 디자인이 똑같아요. 여기서도 세팅 크롬 몰딩이 두꺼워졌다가 점점 얇아지는, 그렇게 해서 포인트 요소를 많이 줬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되게 심플하다기보다는 뭔가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썼네 라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휠은 지금 전시된 차량 같은 경우는 18인치인데 총 17인치, 18인치, 19인치 19인치는 이제 스토퍼링 알루미늄 휠이고요. 스토퍼링 알루미늄 휠이 되게 이쁘죠? 약간 검 메탈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튼튼해 보이고 뭔가 건강한 성인 남성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전시된 거는 이제 18인치에다가 미쉐린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에서 보면은 이 라이트보다 이게 범퍼 카울이 좀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눈이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람처럼. 너무 리얼하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자, 이번엔 후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랜저만의 헤리티지, 그랜저만의 특징이죠. 리어 컨비네이션 앰프가 이지한, 이로써 이제 가운데까지 이제 LED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뭔가 일차감이 없이 어거지로 든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연결되다 보니까 와, 무슨 레온사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실오라기처럼 얇디 얇은 게 쫙 벌어져 있으니까 웅장함도 더 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보면은 이 H자 엠블럼이 뭐 일반적인 사이즈인데 비해서 대신 그랜저라는 로고가 큼지막하게 들어가죠. 나 그랜저야, 되게 좋은 차야.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원래 그랜저도 다 가운데 들어가긴 하지만. 그리고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그냥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볼륨감 굉장히 많이 줬어요, 다단계로.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요소, 저는 로봇 같은 느낌이 우선 딱 들더라고요. 뭔가 입체감 있게 우둑두둑두둑 그런 느낌도 들고, 아래 보면은 크롬 몰딩으로 살짝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자, 트렁크를 여기 H자 아래 보면 카메라하고 이제 카메라, 내비게이션의 카메라 다 기본적이 되는데, 트렁크 오픈 스위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누르게 되면 올려야 됐어요. 우리가 손으로 쳐서 올려야 되는데 약간 다 올라가지 않으니까 트렁크가, 얘는 풀 오픈 타입이에요. 깡깡 누르면 한 번에 쭉 열리는 풀 오픈 타입 트렁크가 적용이 되고 있고, 안쪽에 보면 좀 이거 기발하긴 해요. 우리 안전삼각대, 비상 상황에서 쓰는 안전삼각대가 사실은 툭 트렁크에 던져놓으면 어딘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에다가 숨겨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막상 비상 상황에서 쓸 수 없다 보니까 트렁크 위쪽에다가 붙였어요. 붙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플렉터도 첨가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열어놓으면은 리플렉터에서 빛을 반사해가지고 후방에서 오는 차량들한테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고요. 예전에 트렁크 딱 보이는 곳만 마감이 잘 됐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 트렁크 위쪽 면까지도 마감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철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램프도 이제 흰색 화이트 LED 타입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요. 이거는 뭐 제네시스에도 적용이 됐던데, 예전에는 그냥 트렁크 아래에 수납함을 이제 들어 올렸었는데, 스페어 타입 공간을, 지금 이게 뭐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걸어놓을 수 있게 바로바로 굳이 이거를 잡고 물건을 빼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여기 후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리플렉터가 길게, 반사판이 길게 있고요. 듀얼 머플러가 HC처럼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배기량의 상징, 듀얼 머플러가 되어 있고, 하단부에 보면 디퓨저, 그리고 디퓨저가 약간 스포일러 형식으로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공력 성능을 강화했다고 하고요. 아래쪽에는 언더커버까지 이 안쪽에 다 되어 있어요. 딱 플라스틱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디퓨저가 있음으로써 혹시라도 후진하다가 우리 인도블록이라든가 이제 벽돌이라든가 화단 같은 데 긁히게 돼도, 예전에 범퍼를 전체를 교환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디퓨저 하나만 딱 띄어서
달면 되니까 혹시 만약의 상황에서도 들어가는 이제 수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3.0 배기량을 나타내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측면부로 살짝 넘어가면은 그랜저의 특징이 테일램프에서도 그랜저의 역사가 딱 묻어져 있는데 뒤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리어 팬더 보면은 예전에 그랜저 TG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엉덩이, 빵빵한 엉덩이가 형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 HG 좀 더 얇하게 나서 살짝 올라갔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랜저의 헤리티지가 묻어나는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랜저라는 특징을 난 그랜저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후면을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차하고 좀 틀려진 게 뒤에 창문이 좀 작아졌어요. 왜 작아졌냐면 여기서부터 라인을 많이 꺾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꺾이는 엣지가 여기서부터 트렁크가 시작됐다고 하면은 한 번, 두 번, 한 편 정도 넘는 공간을 이렇게 한 번 더 엣지를 쳐내가지고 뭔가 빵빵한 이렇게 꺾여있는 둥구스름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 차가 좀 넓은 뭐 그런 광활한 느낌을 줬다라고 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나는 이제 근육이 좀 더 있어 라고 표현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리어 윈도우 글라스하고 트렁크 사이에는 틈이 없어요. 꽉 막혀서 밀폐되어 있어요. 그랜저 현대 대형차 자부심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이제 실내로 와서 문을 열어보면 가장 많이 이제 특징이 살아나는 게 예전에는 우리 그랜저 HG는 앞에 부분에 약간 플라스틱이 가미가 됐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상단도 마찬가지고 중간에도 마찬가지고 인조가죽 감싸기가 되어 있어요. 위에는 우레탄 엠보감이 있는 우레탄이 적용이 되고 하단부에는 인조가죽 감싸기. 근데 이게 우레탄에서 이 스티치를 흉내내서 찍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고급감이 한 단계 더 살아나고 있고 이쪽에 보면 팔꿈치에 닿는 부분들은 굉장히 푸신푸신해요. 하단부에는 이제 그랜저라고 하는 이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현대에서 요즘 고급 기술을 가미했다라는 게 이쪽에 보면은 도어 프레임에 예전에는 여기 용접 자국이 들어갔었어요. 다른 차들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체형으로 프레임 일체형 패널을 이제 설계해가지고 좀 더 마감이 깔끔해 보이는 효과를 줬고요. 시트는 뭐 전동식 앞뒤 위 아래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등받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척추 받침대도 위 아래 앞뒤로 모두 조절이 가능하고 시트 쿠션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무릎 받침대가 이렇게 전동 조절이 돼요. 앞뒤로 다리가 좀 기신 분들은 좀 더 늘려가지고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자, 앉아보면은 우선은 스위치에 이제 하이그로시 코팅 마감이 되어 있어서 좀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아래쪽에 저기 수납함 쪽도 하이그로시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우선은 제일 많이 지금 화제가 됐던 게 내비게이션이죠. 예, 플로팅 타임 내비게이션. 이미 기존의 아이서티에서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랜저가 아무래도 제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제일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플로팅 타입 내비게이션이 태블릿처럼 그냥 대시보드 위에 딱 붙여놓는 느낌이 아니고 보면은 대시보드보다 살짝 한 2cm 정도만 살짝 튀어나와 있어. 보면은 실제로 얼마 차이가 나질 않아요. 살짝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질감이 나질 않고요. 실제로는 라인대로 흘러가는데 어느 정도 어울려요. 대시보드도 굴곡 달아가지고 대시보드에 매립이 되어 있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시보드 라인이 한 번 더 꺾여 있어요. 안쪽으로 꺾여 있으니까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꺾여 있으니까 전방 시야가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고요. 예전에는 CDP가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는 타입이 있고 안 되는 타입이 있어요. 얘는 지금 CDP가 어차피 들어가도 팔꿈치에 이 안쪽에 CD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CDP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대시보드가 좀 짧아졌어요. 거리가. 그러니까 실내 거주 공간,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가로형 배치로 우리 제네시스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가로형 대시보드 디자인이 들어가니까 실내가 아무래도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뭐 등급에 따라 가지고 뭐 슈퍼비전이 들어가는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계기판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버전입니다. 일반 버전이고 그냥 명확성 그냥 딱 또렷하게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정보창 있고, 클락션 같은 경우는 상위 트림에서는 여기 보면 마감이 인조가죽 감싸기로 또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는 등급도 있습니다. 스위치보드 엄지손가락 하나로 운전하면서 하나로 잡을 수 있는 위치로 되어 있고요. 가죽 핸들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게 위에는 이게 상단 부분은 햇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화가 덜 되는 가죽 소재를 썼고요. 이쪽 부분에는 약간 엠보를 줘가지고 미끄러움이 덜한 살짝 꺼치는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위 옆에 가죽 소재가 살짝 틀리대요. 그리고 아랫부분에서는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손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쪽에 보면 스티치를 좀 거친 느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져보면은
여기하고 살짝 느낌이 틀려요. 이쪽 좀 까칠해요. 잡아가지고 예, 꽉 잡아서 미끄러지지 말아라.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살짝 센터에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7cm 정도 운전석 쪽으로 이제 밀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팔이 짧으신 분들도 이렇게 조작하기 굉장히 편해요. 예, 예전 중간에서 끝에 있는 버튼 누르려면 힘들었잖아요. 7cm 좀 더 운전석 쪽으로 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버튼 유들은 그룹핑 기능이 돼 있어가지고 똑같이 오디오끼리, 공조기끼리, 그리고 버튼들도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요. 살짝 손가락처럼 살짝 눌러지는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착착 감기는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현대에서 이번에 최초로 적용된 건데 스마트 열선 시트라고 해가지고, 열선 시트 이게 통풍이고요. 열선 시트에서는 우리 아침에 추워가지고 3단 키고 많이 출근하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시트가 많이 뜨거워지면 지가 알아서 2단으로 줄여주고, 단계가 자기가 알아서 시트 온도에 맞춰가지고 줄어졌다 켜졌다가 하는 스마트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네요.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마감을, 안에 있는 수납함을 이제 보지 마, 비싼 게 있을 수도 있어, 뭐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커버가 다 있습니다. 아래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아래쪽에 보면 이런데, 저 이거 되게 완전 고급스럽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엠보감이 있어요.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위에도 당연하고요. 위에는 더 물렁물렁하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인조 가죽 감싸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얼 스티치. 그리고 실내등은 자, LED 흰색으로 빛을 확산해주는, 뭐 이게 싸구려처럼 눈이 아픈 게 아니고요. 딱 필요한 공간만 빛을 퍼지게 해주는 그런 LED 실내등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은 현대에서 최초로 이제 밀러링크라는 게 이제 연동이 되고요. 밀러링크 같은 경우는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매피 오토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고 유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밀러링크,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똑같이 볼 수 있는 밀러링크 기능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애플 카플레이라고 해서 젠더만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는 멀티미디어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는 우리 미세먼지 굉장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번 신형 그랜저는 이제 고성능 에어컨 필터라고 해가지고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산성, 염기성, 가스까지도 이제 흡착이 되는 고성능 에어컨 필터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뒷좌석에 오게 되면은 우선 트림에 따라 틀려지지만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수동식 커튼이 있네요. 햇빛 가리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위치 앞에는 2단으로 조절이 되는 열선 시트, 그리고 좀 더 손잡이 앞쪽에는 트위터 스피커가 동그랗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랜저 실내 공간이 뭐 넓은 거는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평균형 키인데도 한 뼘이 좀 안 되게 공간이 남습니다. 이쪽에 보면 다기능 암레스트, 스위치가 되게 조잡하게 있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것만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는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이제 3명이 탈 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엔진룸입니다. 커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결해 보이고요. 엔진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풀 커버를 했네요. 그리고 얘도 이제 공력 개수라든가 하단부 이제 부식 방지, 그 다음에 정숙성 때문에 하단에 풀 언더커버, 이제 바닥면에 모두 풀 언더커버가 되어 있고, 엔진룸 같은 경우는 경정비성이 굉장히, 요즘 뭐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정비성이 좋게 해놨어요. 저희 보면 에어필터도 굉장히 일반 분들이 쉽게 만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현대자동차 최고 강점이 이제 정비센터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비하기가 원활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2.4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190마력이고요. 그 다음에 24토크, 4000rpm에서 최고의 토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비는 표 참고하시고, 그리고 2.4는 6단 미션, 3.0은 8단, 266마력, 31토크, 5000rpm에서 최고의 토크가 나오고 있고요. 디젤은 1800rpm에서 최고의 토크가 나와요. 45토크. 그러니까 디젤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회전 영역에서도 최고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마력수는 디젤은 202마력입니다. 자, 이쯤으로 해서 뭐 간단 리뷰니까 간단하게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되면, 기회가 오면은 그랜저 IG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제 시승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